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성내천교라는 다리인데요.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의 경계에 있는 하천이 성내천입니다. 성내천 위로 설치되어 있는 성내천교라는 다리에서 동쪽 방향, 천호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올림픽 파크텔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인데요. 올림픽공원 바로 북쪽변에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은 남동쪽 방향입니다. 저 멀리 전방 약 4km 정도 지점에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기록을 경신하게 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2달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울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자, 그 기록을 경신할 예정인 아파트가 지금 남동쪽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6,6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이 돼서 올해 12월 앞으로 2달 후에 입주 예정인데요. 6,6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이 돼서 12,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기록을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경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자, 무더웠던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10월입니다. 사색의 계절,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 10월이 바로 내일 시작이 되고요. 특히 내일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또 10월 3일 개천절, 그 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10월 상순에는 법정 공휴일이 3개나 끼어 있어서 자, 여행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내일부터 1년 중 가장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자, 걸어서 이동하면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1924년 10월 1일에 출생하셨고요. 바로 내일 2024년 10월 1일이 탄생 100주년이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약 한 9년 전인 2015년경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여러 장기에 전이가 되셔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인께서는 작년엔가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자, 여하튼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께서 내일이 바로 탄생 100주년이십니다. 탄생 100주년이셔가지고 굉장히 축하드려야 할 상황인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즉 1789년에 취임하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미국의 현재 2024년 9월 30일 현재 현직 대통령이신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내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미 카터 대통령님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20세기와 21세기의 대통령들을 생각을 해보면 1900년부터 2024년까지 즉 20세기와 21세기에 12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연임에 실패한 경우보다는 연임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 124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연임에 실패한 경우가 7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1979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셨던 그 시기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연임을 못한 경우보다 연임을 했던 경우가 더 많은데, 이분은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고 연임에 실패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명이 사관학교 출신인데요. 그 중에 2명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명인데 그 중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4분 있습니다. 4분. 자, 그 중에 3분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으셨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된 건데요. 반면에 나머지 한 분이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은 퇴임을 하고 받으셔서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값진 노벨 평화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라는 특징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연임에 실패한 경우보다 연임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1800년대는 이제 19세기인데요. 그때는 연임에 실패한 경우도 꽤 많았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는, 즉 1900년대와 2000년대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연임에 실패한 경우보다는 연임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 총 124년 동안 연임에 실패하신 대통령은 7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21세기에 연임에 실패한 분은 누굴까요? 21세기 2000년대 바로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당선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21세기 즉 2000년대에 연임에 실패한 유일한 대통령은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는데요.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정문 평화의 문에서 서쪽으로 약 한 1.5k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는데요. 자,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반대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이 이곳 올림픽공원인데요. 그 정문 역할을 평화의 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신호 곧 바뀔 것 같아서 신호 건너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은 한 바퀴에 800m 정도 되는데요. 12바퀴 반을 돌게 되면 10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가끔은 12바퀴 반 10km 달리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 평화의 문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제가 건너고 있는 곳이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파란불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 빌딩이 바로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바로 앞에 있는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약 20층 정도는 돼 보이고 꼭대기의 외벽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캐치플레이즈가 간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다 라는 뜻이겠죠. 1층 외벽에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일이 바로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나라 임시공휴일인데요. 바로 내일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탄생 100주년이십니다. 내일 아직도 살아 계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아드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게 그 아드님의 조카한테, 즉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에게 전달돼서 그 손자가 CNN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한 달쯤 전에 언론에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바로 만 100세 생일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꼭 살아 있어 가지고 그때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께서 CNN과 인터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민주당이시다 보니까 11월 5일에 있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후보, 즉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말씀을 하신 게 그분의 손자가 CNN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인데 45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19세기 후반에 제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임기로, 징검다리 임기로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이 두 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 대통령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반면에 띄엄띄엄 했던 유일한 경우가 22대와 24대를 띄엄띄엄 징검다리 임기로 하셨던 분이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대와 24대를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두 대를 동일한 인물이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미국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 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9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인물이 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의 경우는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9대 대통령 박정희라고 대가 바뀌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연임을 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22대와 24대 띄엄띄엄 징검다리 임기로 했었던 유일한 인물이 제 22대,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었던 겁니다. 22대, 24대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1789년 취임하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2024년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235년의 헌정 역사, 235년의 헌정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5명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내일 만 100세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즉 2024년 10월 1일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바로 내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사셨던 분이 바로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셨던 역대 대통령 랭킹 2위로 오래 사셨던 분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신데요. 이분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과 동일하게 1924년생입니다. 1924년생. 자,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에 태어나신 역대 대통령이 몇 분 계십니다.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또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1924년 1월 6일에 태어나셨는데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5세를 사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서 1924년 1월 6일생이셔서 올해 1월 6일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셨지만 이미 15년 전인 2009년에 85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반면에 같은 연도인 1924년에 태어나신 제41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도 1924년생이고 내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도 1924년생 동갑이신데요.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은 내일 살아서 100세가 되시는 거고, 반면에 최장수 다음 두 번째로 장수하신 제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는 지금부터 6년 전인 2018년도에 만 94년 4개월, 만 94세 4개월의 나이로 2018년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이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만 93년 3개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분은 1981년 초부터 1989년 초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8년 동안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하셨는데요. 자, 이분은 신호 건너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바로 여기 또 소방차가 지나가니까 좀 지나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분이 1989년 초에 퇴임하시고 그 후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시죠. 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최장수 대통령이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두 번째 장수가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세 번째 장수하신 분이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그러니까 39대, 40대, 41대 이 세 대를 사용하신 대통령님들께서 바로 최장수 1, 2, 3위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죠.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최장수 랭킹 1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최장수 랭킹 3위,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최장수 랭킹 2위이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39대, 40대, 41대 대통령들,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은 최장수 랭킹 3위인데요. 이분은 1989년 초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고 5년 후인 1994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알츠하이머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93세 3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최장수 대통령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내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두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이 2018년에 만 94세 4개월의 연세로 돌아가신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수하신 분이 2004년에 만 93년 3개월의 연세로 돌아가신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자, 이분들이 다 역대 대통령 최장수 랭킹 1, 2, 3위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또 특징은,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2명,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1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요. 먼저 여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해서 이곳을 좀 촬영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30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30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죄송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30일 시간이 9시 12분입니다. 9시 12분.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저녁 9시 12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30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7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매일 석촌호수 3.4km,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분인데요. 그 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또 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의 3개의 사관학교는 먼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강 중류정도 웨스트포인트라는 도시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있고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는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공군사관학교는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또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또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됐던 미국의 내전 시빌 워라는 내전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지도하에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했었죠. 그래서
북부 지역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1860년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되니까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폐지론자다 보니까 남부 지역의 노예제를 찬성하는 주들은 분리 독립을 선언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남부 독립국가를 세워버리고 대통령까지 별도로 선출을 해버리니까 그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치러서라도 남북전쟁을 치러서라도 내전을 치러서라도 남부 지역들이 미 합중국 연합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북군이 승리를 해서 남부 지역이 미 합중국 연합에서 이탈하는 것을 차단시켰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 시절 남북전쟁 시기에 북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가 되고 나중에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총사령관 겸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가 바로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약 1년 1개월 전인 2024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8월 26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26일 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워싱턴 DC를 투어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연방의회 의사당인데요.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바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지금 석촌호수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인공 호수가. 그래서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연못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앞에 연못 사이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인물이 바로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을 지냈고 또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또 $50의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 율리시스 그랜트의 동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연못 사이에 기마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양복을 입은 모습의 동상이 아니라 북군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은 기마상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기마상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기마상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 인물이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고 그분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이끌어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유럽군 총사령관인데요. 이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추축국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닦은 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고요. 1949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을 하기도 했고요. 드디어 1952년 11월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게 1952년 11월이고 당선자 신분에서 6.25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듬해인 1953년 1월 20일에 제34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셨고, 그해 이제 7월 27일에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을 주도했던 인물이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이분이 또 미국의 이제 공화당 소속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 20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요.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치적 업적은 경제가 안 좋았던 시절에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연임에 실패하고 단임으로 끝났는데요. 특히 1978년에는 지금의 중동 사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의 이제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78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과 주변의 아랍권 간의 평화 협정을 중재했던 분이 바로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이신데요. 이분이 1978년에 아랍권의 맹주였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 이 두 분을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평화 협정을 주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바로 그 평화협정의 당사자였던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는 이듬해인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중재자이시긴 하지만은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고 퇴임한 다음에 2002년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엄청나게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로가 있어서 퇴임 후인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건데요.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큰 업적은 1994년 6월 말에 바로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김일성이 주석이고 남한은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요.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한의 김일성과 만나서 남한 정상인 김영삼 대통령과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김일성의 이제 확인을 받고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 그 사실을 말씀하셔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착착 준비가 됐었는데요. 불행하게도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두고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언론은 북한은 폐쇄 국가다 보니까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인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7월 9일 점심 무렵에 대통령 보좌관이 칼국수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신 제14대 한국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 김일성의 사망을 보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회담 날짜를 불과 17일 앞두고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리는 바람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무산이 돼버렸고요. 그 후임 대통령인 15대 대통령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간의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 6월 15일부터 했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해 2000년 12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2년 후인 2002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분 있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4명을 말씀드리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중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퇴임 후에 받으신 거고요. 1981년 1월 20일에 퇴임하시고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02년에 퇴임자 신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고요. 반면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 세 분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으셨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작용돼서 받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임 후에 받으신 그게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받으신 지미 카터 39대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더 값진 거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또 특징은 또 이런 지금까지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20세기와 21세기 1900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 동안의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연임에 실패했던 분이 7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바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최장수 대통령이다라는 거, 내일 즉 2024년 10월 1일에 바로 만 100세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신다. 살아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시는 게 바로 내일인데요. 그게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최장수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은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조지아주의 주도가 조지아주의 수도인 주도라죠.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요. 조지아주의 주도가 애틀랜타고 애틀랜타가 1996년에 미국 하계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곳이 1996년 애틀랜타 하계올림픽 대회인데요. 그 애틀랜타가 조지아주의 주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출신이고 그곳에서 땅콩 농장의 농장주 출신입니다. 농장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 정치 무대에만 있었던 지미 카터 그 당시 조지아주 주지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 연방 중앙 정치 무대로 가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39대 미국 대통령까지 됐냐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연방 정부의 중앙 무대로 진출했을 때 시골뜨기 지방 주지사 신분에 불과했던 시골뜨기라는 그러한 비아냥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PR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냐면 미국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의 의원들, 연방 상원 의원, 그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들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생일을 맞이한 연방 하원 의원 또 연방 상원 의원 집 앞에다가 과일 바구니 내지는 꽃 바구니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드디어